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그리고 심장 전문의로서 여러분들을 뵙고 있는 주치 황인용입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은 그래도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고 궁금한 거를 여쭤보고 이러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여러분들을 뵙고 나서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우리 환자분들이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저희 선배님이시죠, 늘 그리운 모교인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대장학문외과 선생님이시자 암지식정보센터장을 역임하신 한윤대 교수님을 모시고 그동안 궁금했던 점들 그리고 많은 질문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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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대장학문외과 교수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직하고 있으며 암지식정보센터장을 역임했었던 한윤대라고 합니다. 아직 젊은데 자꾸 뒤에 뭐가 하나씩 붙네요. 수식어가 이제 조금씩. 또 이렇게 후배분을 만나게 되고 후배분의 영상에 또 출연을 하게 되고 이런 걸 보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왜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세요? 젊으시면서. 또 어떤 외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는 수술했으니까 내일은 끝났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계속 보시면서 요즘엔 어떻게 지내고 있냐, 어떤 치료를 받고 있냐 하면서 정말 꼼꼼하게 이것저것 검사하시는 거 다 챙겨보시는 그런 선생님으로 또 세브란스에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설명해 주시는 걸 지금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엄청 좋아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유튜브도 벌써 대장장인이라는 유튜브를 만드셔가지고 3년째 이런저런 궁금하신 것들 여기다가 쭉 올려주시고 계신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진짜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요. 저번에 우리 동창 모임을 했을 때 곱창집에서 모였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나 근데 벌써 알겠어요. 대장암에 좋지 않은 곱창인데 그거를 드신다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그렇죠. 이런 질문이겠죠. 그렇죠. 정말 궁금했어요, 사실.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곱창을 좀 좋아합니다. 네. 여기 그 순두부집이 많은데 맞아요. 순두부도 곱창 순두부를 먹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곧 아마 대장암 관련된 대장 내시경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알려진 바대로는 분명한 거는 대장암에는 이제 육류, 특히 붉은 육류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게다가 우리가 구워 먹어서 탄 것들이 많이 포함됐을 텐데, 당연히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은 연구 속에서 좋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어서 좋지는 않습니다만, 적당한 수준에서 즐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장암을 사실 찾는 방법은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맞아요.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대장 내시경. 이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 드시는 약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나요? 감독님 대장 내시경 해보셨습니까? 했죠.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저는 2번 해봤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위내시경은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위내시경도 2번 했어요. 같이 하셨군요. 네. 위내시경은 제가 감독님께 여쭤봤던 이유가, 대장 내시경은 조금 하기 힘들어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하제를 복용하고 쫙 싸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다가 기진맥진 탈진됩니다. 그래서 나 이거 다시는 못하겠어 하게 되지만, 위내시경은 밤에 딱 미드나잇 램표만 하고 굶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대장암의 발견이 상대적으로 위암보다 늦어지는 경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은 분명히 준비하는 과정이 길고 복잡하긴 한데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 대장암을 찾는 골드 스탠다드, 가장 확실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장 내시경입니다.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대장 내시경이기 때문에, 물론 위내시경도 마찬가지겠지만 반드시 내시경을 하기 힘들어도 일정 기간 해야 되는 기간이 오면 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제를 복용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한 4리터씩
먹어야 되나요? 플라이트 먹고 예전에는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요즘에 막 이렇게 그런 것 대신에 약으로 알약하고 그쵸. 예, 먹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이제 하프갤런으로 줄여서 많이 먹기 시작하고 있고 2리터로 먹을 수 있는 제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오라팡이라고 해서 한국은 이제 그런 걸로 알약이 나와요. 근데 네. 알약도 만만하진 않습니다. 28알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꿀팁. 더 며칠 전부터 식이 조절을 더 해놔요. 차라리. 먹는 거를 편하게 안 먹고 막 이렇게 그런 이제 식사 같은 것도 네. 과하게 먹어놓으면 변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네. 미리 하루를 좀 더 뭐 사실 뭐 반나절 더 굽는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조금 4리터를 혹은 2리터도 먹기 힘들면 조금 덜 먹어도 오케이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됐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조금 못 먹었는데 너무 네. 힘들어서. 선생님 근데 음식 말씀하셔서 그런데 왜 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안내문 주는 거 보면은 뭐 색깔이 있는 음식은 먹지 마라, 아니면 흰색 음식은 괜찮다, 이런 음식은 먹지 말고 이런 음식은 조금 먹어도 괜찮다, 이런 것들도 있던데요. 맞아요. 그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네. 섬유질이 있는 음식들이 배변을 원활하게 하기 이렇게 저기 소화가 잘 안 되고 꽤 오래 남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 음식들을 먹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배변이 잘 안 되거나 남아 있을 확률이 높죠. 소화가 그렇죠. 잘 되지 않아서.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뭐 나물이라든지 네. 이제 또 이제 내시경 하시는 다른 분들 꼭 물어보면 그렇게 피곤한 게 그렇게 씨앗이라고. 참외씨, 뭐 수박씨, 딸기씨, 뭐 이런 딸기는 그래도 좀 작아서 괜찮은데 네. 이 씨가 왜 또 문제냐면 대장 내시경에 석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빨아들입니다. 빨대로 빨듯이 그 이제 이물질들 빨아들여서 흡수해서 빼내요. 네. 일정 크기는 가능합니다. 네. 너무 크면 당연히 안 되지만 네. 그런데 씨앗이 들어오다가 딱 막히는 경우가 그 구멍이 있어서 추후 석션이 더 안 된다거나 네. 뭐 좀 기계가 약간 망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 해서 네. 씨앗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약을 어쨌든 충분히 잘 드셔주시고 네. 식사는 가능하면 하여튼 부드럽고 좀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거 위주로 네. 그 소량을 좀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비워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왜 우리 이렇게 잠혈 검사라고 하죠. 그렇죠. 대변 그 검사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 볼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또 않을 것 같아요. 앞에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 내시경이 베스트 초이스고 골드 스탠다드로 대장암을 발견하고 뭐 아주 초기는 심지어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최고의 방법인데 준비 과정과 이런 게 너무 힘든 게 문제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굳이 더 얘기하자면 여기도 컴플리케이션이 합병증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굉장히 드물긴 한데 네. 1%도 채 못 되긴 하지만 이제 최악의 경우 이제 퍼포레이션이 생겨서 장천공이 생기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수술을 해드리고 이런 경우도 여러 차례 제가 있기는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 내시경이 너무 힘든 경우 우리가 쓰는 게 바로 대변, 분변, 잠열 반응 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대변에서 혈흔, 피를 디텍션해서 여기에 왜 일반적인 대변은 점막에 상처가 나지 않고 쭉 변이 나오기 때문에 피가 섞일 일이 없지만 어떤 캔서라든지 뭐 용종은 좀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런 게 있으면 쓸려 내려오는 변에 으깨지면서 블리딩이 좀 생길 수밖에 없고 피가 좀 나오고 그런 출혈된 부분들이 변에 같이 담겨 나오기 때문에 무언가 안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분변 잠열 반응 검사가 되는데 대장 내시경이 더 좋지만 이 친구들을 써야 되는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난 다시는 대장 내시경 못 하겠어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제 우리가 80세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대장 내시경을 하라고는 얘기하지 않고요. 혹은 내 제너럴 컨디션에 문제가 있어서 막 심장병도 안 좋고 뭐 폐도 안 좋고 해서 뭐 이렇게 힘든 걸 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체력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피칼 오컬트 블러드 테스트를 하거나 혹은 뭐 여기서 콜로가드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대장 내시경을 대체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네 변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암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알게 되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라이트 콜론, 트랜스버스 콜론, 디센딩 콜론, 시그모이드 콜론, 렉툼
어딘지 알아야 일단 수술을 하든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심한지도 보고. 그쵸. 예. 그럼 물론 CT나 이런 것도 찍어보고 진행 상태를 보긴 하겠지만 결국 그런 분들은 콜로노스코피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는 있죠. 그러면은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 뵀을 때도 이 검사가 무조건 양성이라고 나온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꼭 거기에서 대장암이 발견되는 건 아닌 경우가 그쵸.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진짜. 사실은 용종인 경우도 있기는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IBD, 네. 인플레메터리 바울 디지즈 같은 것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네. 100%는 아닙니다만 여하간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 우리는 대장 내시경이라는 다음 단계인 사실은 제일 먼저 하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 네. 이 골드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니까 네네네. 어떤 리스크 팩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놓치는 거는 좋지 않죠. 네. 선생님 근데 용종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용종 뗐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듣는데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용종이랑 대장암이랑 그러면 같은 건가요? 같지는 않죠. 네. 용종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어른이 되면 네. 암이 되겠죠. 네. 그 친구들이 전부 암으로 가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암으로 가는 친구는 아데노마라고 하는 선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친구는 시간이 지나면 암으로 가고요. 아주 교과서적으로는 거의 1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암으로 발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종이 아닌 다른 친구들 중에는 크게 이제 하이퍼플라스틱 폴립이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과증식성 용종이라는 게 있고 허멀토마라고 하는 과오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친구들은 그냥 비나인 디지즈라서 암으로 발전하지는 않는 양성 질환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런 친구들은 엄밀히 말하면 굳이 떼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데노마인지 허마토마인지 하이퍼플라스틱 폴립인지는 육안적으로는 구분이 정확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육안적으로는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족족 다 떼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나 한 3년 전에 했는데 또 곡이 생겼네?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맞아요. 불안해하세요. 너 왜 또 네. 곡이 있어? 안 뗀 거 아니야? 그 전에? 네. 이러시기도 하는데 안 뗐다기보다는 안 뗐을 수도 있다 사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막 여드름 많이 생기는 사람은 열심히 닦고 해도 계속 생기고 맞아요. 피부가 좋은 사람은 부럽다. 부모님이 피부가 좋아서 좋은 거 물려주고 뭐 크게 많이 안 닦아도 여드름 많이 안 생기기도 하고 네. 그렇거든요. 용종이 많이 생기시는 분은 많이 생기는 경향성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죠. 네. 언제쯤부터 그럼 대장 내시경을 하면 좋겠는가? 그렇죠. 이 얘기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물어보시죠. 네. 정말 많이 궁금해하세요. 자, 원래는 대장 내시경은 50세였어요. 네. 50세였고 그런데 진짜 희한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대장암의 발병 연령들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오, 그래요. 사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제 환자들 중에 20대도 꽤 있고 이게 이제 가족력을 동반하는 아주 확실한 대장암 환자일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FAP라는 게 있습니다. 네. 패밀리 아데노마토스 폴리포시스라고 하는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가족적으로 선종이라고 아까 말한 암이 될 수 있는 용종이 한두 개가 아닌 여러 개가 굉장히 100개, 수백 개, 1000개까지도 생기는 그런 친구들은 20대부터 바로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워낙 용종이에요. 이제 그런 가족력이 있지 않고서도 네. 30대, 40대 초반에 굉장히 대장암이 생기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네. 제가 볼 때는 영양 상태나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고 네. 굉장히 식이라는 게 그런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육류가 더 훨씬 세계적으로 보편화가 되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올라오면서 미국은 한 2018년, 19년인지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대장 내시경 연령을 시작 연령을 45세로 낮췄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낮추자는 얘기가 있고 네. 공식적으로는 아직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의료계 있는 사람들은 45세로 다 낮춰야 되는 걸 동의하고 있고 네. 개인적으로는 거의 뭐 40세까지 내려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네. 사실 이게 전반적으로 진짜 정말 통계로서 이게 점점 더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면은
예, 그러면은 조금 더 일찍부터 이 검사를 하고 이러는 게 충분히 말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사실 처음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특히나 이렇게 뭐 음모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뭐 의사들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뭐 이렇게 더 낮추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네. 저는 맞아요. 그 대장 내시경을 대신에 어느 주기로 그럼 하느냐 네. 이 부분도 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5년에 한 번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전혀 용종이 발견되지 않거나 아무 특별한 이상이 없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용종이 이제 한 10개 이상으로 굉장히 10개 이상 많이 네. 생기시는 분들은 annually 네. 1년 내년에 다시 합시다라고 네.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하 3개에서 5개 사이 이런 분들은 이제 한 3년에 한 번 이 네. 정도로 이제 조금 땡겨서 하기는 하면서 네. 그래도 3년에 한 번 체크하자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 외에도 개수뿐만 아니라 이게 선종이었는지 선종도 사실 제가 선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이제 조금 더 내부로 들어가면 그 분화도에 따라서 그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이지가 있고 로우그레이드 디스플라이지가 있고 약간 그렇습니다. 네. 하이일수록 좀 더 안 좋아지는 쪽이기 때문에 병리학 선생님들이 보고 어떤 이렇게 결과를 알려주실 때 그런 것들이 더 많거나 세레티드 폴립이라 해서 또 납작한 폴립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경우들이 조금 더 떼기도 어렵거나 암이 될 확률도 높다는 것들이 좀 알려진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또 3-4개 중에 몇 개 있었느냐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더 땡겨서 내시경을 하자고 하고 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10개 이상으로 너무 많이 발견됐다 하면 뗄 만큼 뗐다고 싶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기는 사람은 또 자주 생길 거니까 네. 또 얼마 안 돼서 또 막 생길 수도 있고 네. 사실 10개를 뗐다고 한다면 그 이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내가 다 못 뗐어. 꼼꼼하게 한다고는 했지만 정말 한두 개가 있을 초반에 수도 있는,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또 한 5년 뒤에 하고 이러면 안 되죠. 네. 그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3년에 한 번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그보다 너무 자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특히 막 매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매년 안 하면 불안하다고. 그러니까 혹이 10개 이상 있어서 하는 사람은 오케이인데 네. 그렇지도 않고 깨끗하대. 네, 근데 깨끗해요. 나는 불안해. 그래서 아, 내가 요즘에는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러면서 또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건 분들이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기서는 얘기 안 했는데 네. 뭐 아직 연구 결과가 있고 이러진 않아서 드릴 말씀은 정확하진 않지만 네. 요즘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좀 핫합니다. 네. 장내 미생물이 핫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뭐 요구르트,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막 이러면서 한국에서 막 많이 챙겨 먹거든요. 네. 유산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재를 다 비워버리면 유익균과 저기 상재균과 뭐 안 좋은 유해균까지 다 날아갈 거예요. 쫙 날리는 거죠. 그리고 제로 베이스로 다시 세팅을 하는 건데 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음... 그래서 그렇게 매년 이걸로 한다? 깨끗했는데 그걸 리스크 팩터도 맞춰가면서? 리스크 네. 팩터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네. 그거는 그렇게 저는 썩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오늘 대장 내시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했던 것들 많이 풀어봤는데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건강은 누가 챙겨주지 않더라도 내가 꼭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 건강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도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콩닥콩닥 황인용 대장학문외과 대장장인 한윤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하는 거지 어쨌든. 네.